2003년 아마존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장면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케팅보다 인프라, 광고보다 기술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오던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의 철학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단 한 명의 인물을 위해 직접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전용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하고 손흥민 선수가 시애틀 본사의 핵심 시설과 물류 AI 통제센터로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미국 경제계와 실리콘밸리는 집단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도 농구의 상징 레브론 제임스도 도달하지 못했던 지점에 손흥민이 먼저 발을 디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 최고의 플랫폼 제국을 만든 베이조스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이 계약은 단순한 모델 선정이 아니라 세계 산업 질서가 스포츠 스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오래전부터 아마존은 광고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왔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그 신념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MLS 무대에서 득점과 도움 모두를 석권할 기세로 리그를 지배하며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미 대륙 전체가 그의 플레이와 태도, 그리고 인간적인 서사에 매료되자 베이조스는 마침내 확신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아마존의 비전, 즉 속독, 정확성, 신뢰라는 키워드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는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보고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흐름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타니가 일본 시장의 상징이라면 손흥민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을 동시에 관통하는 보기 드문 글로벌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손흥민과 베이조스의 첫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적 장면이었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베이조스가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진지하고 존중 어린 시선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아마존의 차세대 물류 로봇, AI 추천 시스템, 글로벌 스트리밍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아마존 철학의 얼굴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미국 경제계를 뒤흔든 핵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마존 글로벌 캠페인의 단독 중심 인물이 되었고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향후 10년간 최소 수조 원 규모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스포츠 스타가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존재를 넘어 인류의 생활 방식과 기술 문명을 상징하는 얼굴로 격상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왜 끊임없이 오타니와 손흥민을 비교하며 손흥민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이나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 가진 대중적 신뢰, 깨끗한 사생활,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감정을 움직이는 인간적인 서사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에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책임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원한 것은 바로 그 인간성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에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입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조스는 자신의 SNS에 손흥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 가능한 시스템과 가장 따뜻한 감정을 동시에 갖춘 인간이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글로벌 트래픽을 폭주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한국 스포츠가 마침내 기술 문명 한복판에 당당히 서 있다는 묵직한 실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아마존 발탁은 광고 모델 교체가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 플랫폼 경제의 상징이 되었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는 축구공 하나로 유럽을 정복했고 이제는 자신의 태도와 품격으로 실리콘밸리의 심장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손흥민을 태운 전용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세계 최고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미래 전략과 손흥민의 커리어 마지막 장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문제의식을 던진 인물이 바로 교수라 불리는 아르센 벵거 피파 디렉터입니다. 그는 이미 2019년부터 축구의 균형이 지나치게 수비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했고 오랜 연구 끝에 하나의 혁신적인 대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격수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공격수의 신체 전체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만 오프사이드로 판정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격수의 뒤꿈치가 수비수의 앞발과 같은 선상에만 있어도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온사이드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밀리미터의 차이로 좌절되던 수많은 장면들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축구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로 결정했다. 이 한 문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비 축구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으며 다시 한번 공격수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식에 전 세계 수비수들이 긴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규정이 가장 극적으로 어울리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10여 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지능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해온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순간 최고 속도는 시속 34km를 넘어서며 타이밍과 가속, 방향 전환까지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이 능력을 절반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단 한 발짝, 단 몇 센티미터라도 앞서면 골이 취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속도를 억제하며 라인을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적인 장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바뀐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손흥민은 수비수보다 한두 걸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폭발적인 첫 스텝을 가져가도 온사이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손흥민에게 시즌 기준 최소 10골에서 많게는 20골 이상의 추가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득이 아닙니다. 공격수의 본능을 억누르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비 전술의 붕괴입니다. 1925년 이후 오프사이드 규정과 함께 발전해온 일자 수비 라인과 오프사이드 트랩은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비수가 손흥민의 뒤꿈치를 기준으로 라인을 맞추는 순간 그의 상체와 시선은 이미 골문을 향해 두 걸음 앞서 나가 있습니다. 수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라인을 내리면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과 침투 패스에 노출되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는 전술적인 불리함을 넘어 구조적인 재앙에 가깝습니다. 일부 레전드 선수들조차 이 규정의 파괴력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오프사이드 개정 논의는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포식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축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경기장의 거의 모든 공간이 손흥민의 위협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골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노력과 실력이 더 이상 기술적 해석에 의해 억눌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의 선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수많은 좌절의 순간에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골이 취소돼도 판정에 아쉬움이 남아도 그는 다시 웃으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파가 그 노력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주를 멈추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규정이 2026년 월드컵에서 공식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파괴적인 손흥민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수비의 벽을 쌓을 때 그는 규정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규정 자체를 날개 삼아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이 축구 규칙의 변화와 함께 또 한 번 정점으로 향하는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오프사이드 규정 개정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에 어떤 기적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끝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최신 소식과 분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